1972년 3월 6일 비 내리는 밤, 맨해튼의 센트럴 할렘에서 한 흑인 아이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더글라스 오웬스. 이제 막 8살이 된 귀여운 아이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글라스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도 더글라스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곧바로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데요. 경찰들은 이것이 단순 납치라고 생각하고는 사건으로 전환, 서둘러 초동 수사를 꾸립니다. 하지만 더글라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9일 단 2블럭밖에 떨어지지 않은 121번 거리의 집 지붕 위에서 더글라스는 싸늘하게 식은 채로 발견됩니다. 현장은 매우 참혹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무려 30군데를 넘는 자상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성기도 대부분이 잘려나가 거의 붙어있기만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발이 벗겨져 있다거나 성폭행의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이라면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끔찍한 일이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수사력과 프로파일링, 과학기술도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탓인지 경찰은 인근 지역 범죄로 단정 짓고는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첫 번째 사건일 뿐이었죠. 마치 이런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글라스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해 4월에 비가 내리는 밤 107번 거리의 아파트 복도에서 또 한 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희생자인 10대의 흑인 소년 지미는 심부름을 하러 가던 도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남자는 스스로를 마이클이라고 불렀고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의 방문을 대신 두드려주면 50센트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지미를 유혹합니다. 지미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는데요. 하지만 지미가 아파트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자는 날붙이를 꺼내들며 옥상으로 걸어가라고 협박했고 곧이어 옥상에 도착한 지미의 몸을 날붙이로 찌르고는 똑같이 성기를 절단했습니다. 지미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계단을 통해 도망쳐 복도에 도달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가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성기를 가져가 버린 탓에 봉합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 남은 생은 성불구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경찰은 지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프로파일링을 통해 그려낸 범인은 라틴계로 추정되며 뺨에 점이 있고 피부색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으며 아마도 절름발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적은 탓인지 여전히 경찰들은 이것이 연쇄 사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1972년 10월 23일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이번엔 이스트 하렘에서 9살 소년 웬돌 허버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웬돌이 집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는 걸 분명 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녁을 먹으라고 말한 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리고 또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웬돌의 시신이 근처 집의 옥상에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희생자 더글라스와는 6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고 복부와 목, 가슴에 17군데의 자상을 입었으며 범인은 또 성기를 완전히 절단하여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샅샅이 현장을 뒤져 수사했으나 또다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죠. 이쯤 되니 경찰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신원 미상의 살인마에게 찰리 찹 오프라는 이름을 붙여 사건을 전환했고 전담 콜센터를 꾸려 사건과 관련된 제보만 받도록 하였으며 수사 기록도 26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인원을 배치했지만 찰리 찹 오프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5개월이 지난 1973년 3월 네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이번엔 근처 가게에서 우유와 빵을 사러 가던 9살 소년 루이스 오르티즈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사라진 오르티즈는 다음날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여성의 신고로 어느 아파트 지하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게 루이스의 목, 등과 가슴에는 38군데의 찰리 찹 오프에게 당한 자상이 있었으며 똑같이 성기는 절단되어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격자가 뚜렷하지 않은 전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무려 300번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안해진 시민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것이었죠. 그렇게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약 500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죠. 그렇다고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탐정들을 고용하는가 하면
34명이 넘는 수사관을 동원해 또다시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 없이 시간은 또다시 지나고 1973년 8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8살 소년이었던 스티븐 크로퍼가 공동주택 6층에서 찰리 모프에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전 4건의 사건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전 4건의 살인사건은 모두 성폭행을 한 후 자상을 입히고 성기를 절단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티븐 크로퍼는 이와 달리 칼에 찔린 것이 아닌 예리한 면도날 같은 것에 동맥을 베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희생자와 달리 성기가 훼손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스티븐 크로퍼의 살인사건은 이전과 다른 면이 있었기에 혹시 모방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지만 경찰 측은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살인범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2명이나 활동한다고 하기엔 우연히 있을 거라 판단, 역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한동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나름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74년 5월 15일 경찰은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내고 검거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목된 유력한 용의자는 주립병원에 소감되었던 정신질환자 에르노 소토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그는 어떠한 소년을 유괴하려다가 실패했고 다행히도 그 소년은 탈출에 성공,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 결과 에르노 소토는 1969년부터 맨하탄의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수감된 이유는 소토의 아내가 흑인 남성과 바람을 피워 흑인인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흑인 소년들을 노리던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또한 에르노 소토의 신체적 특징과 피부색 또한 증인들이 제보한 것과 일치했기에 경찰은 소토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희생자인 스티븐 크로퍼가 실종되던 당시 소토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주장한 증인이 나오자 소토는 어린 흑인 소년들을 스토킹한 사실과 스티븐 크로퍼를 살해한 건 본인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그 외의 사건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는데요. 소토는 경찰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 소년들을 소녀로 만들라고 시키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한 말이었죠. 또한 소토의 알리바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사건들이 일어나던 도중 소토가 병원에 입원 중이긴 했지만 병원의 보안시설은 매우 느슨했고 소토는 주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죠. 그렇게 경찰은 에르노 소토를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하고는 재판에 넘겼고 결과로 에르노 소토는 스티븐 크로퍼 살인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조현병을 진단받아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토는 감옥에 소감되는 대신 보안 수준이 높은 정신병원에 구금되었는데 그가 새로운 병원에 갇힌 후 더 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에르노 소토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 소년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성기를 절단해갔던 연쇄살인마 에르노 소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 소년들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마 치고는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은 것 같아 아쉽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괴담 유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